네, 시장에서 꼭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이슈들 빼놓지 않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항영의 딱이거,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지난 주말은 중국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 회의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중국에서 이번 주부터 중국에서 양회라고 또 열리거든요. 오늘 양회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회. 일단 3월에 있는 중국의 최대 정치적 행사입니다. 저희가 매년 이맘때쯤에 한 번씩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빠짐없이 점검을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3월 3일부터 우리가 보이는 정치협상회의 최고 전문가 기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3월 3일 날부터 열리는데요. 상무위원을 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정협이 되겠고요. 사회민생법안을 제정하거나 수정, 그리고 중앙정부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협상회인데요. 이것이 이번에 3월 3일 날 열리고요. 3월 5일 날은 조금 더 중요한 거, 전인대라고 얘기하는 최고인민대표회인데요. 최고인민회의 대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국회 같은 최고 정책 결정기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도 원하는 여기서 이제 선출되는 거죠. 각종 기관의 대표를 지금 선출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각 지역별, 인종별 다 사람들이 모이는 엄청난 메모드급 규모로 열리는 것이 3월 5일 날 개막된다라고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협과 전인대가 연달아 열리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양회라고 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가 중국 시장 영향을 받아가는 게 굉장히 커진 만큼 이 일정은 꼭 점검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올해 양회는 더욱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과거 있었는데 중국은 이제 매년 이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그 5년마다 이제 발표하는데요. 올해가 이제 그 13차 5규, 13.5 규획인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3차 5개년 계획인데요. 이것이 작년 말에 이제 대부분의 윤곽은 드러났거든요. 이번에 최종 확정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13.5 규획안을 심의 통과되면서 최종안을 발표할 거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5년 동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큰 중국의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큰 그림 을 보여준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올해 핵심 이슈는 어떤 건가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한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과 경기 안정화 사이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하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중국 시장에 각 조정 보일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뭐 국영기업의 개선 그리고 공급 사이드의 구조조정인데요. 바로 구조조정이 듣기는 좋지만 갖고 계신 그런 주제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답답하거나 악재인식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조조정은 어떤 악재인식인데 그렇지만 이거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경제 운영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찾아 나가느냐 이것이 가장 큰 경제 사이드에서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근데 뭐 경제도 경제지만 사실 이제 요즘 중요해지는 게 또 정치나 군사적인 외교 문제 이런 것도 눈에 띄던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을 핵심 이슈가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경제 5개년 계획에서 경제적 이슈가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보신 분들한테는 가장 큰 이슈가 되겠고요. 저희 방송에서나 언론에서도 예년에는 항상 여기 주목하고 있고 지금도 주목하고 있는데 중국 언론은 상당히 약간 포인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오중전에 있었죠. 그 작년 연말에 경제공작회에서 경제발전 관련 이슈는 이미 대부분 다뤄졌다는 얘기죠. 많이 나오긴 했죠.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하나하나 최종 확정 안 됐지만 대부분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 안보적인 그런 경제 이슈보다는 정치 안보 이슈가 더 중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국방 예산이 급증할 가능성 이 부분이 하나의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방 예산은요, 중국은 매년 10% 이상 수년간 계속 증가해 왔어요. 구체적 수치를 하나 뽑아왔는데요. 이게 보면은요, 과거에 보면 2012년부터 15년까지 구체적인 수치가 되겠거든요. 매년 11.2에서 10.7, 12.1, 10.1%까지 꾸준하게 늘어났는데요.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요, 작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열병식 한 거 우리 대통령 가셨을 때 대단했었잖아요. 그때 연설을 통해서 지상군의 감축을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상군의 감축이 어떤 국방력의 감소를 갖고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상군이 감축하는 대신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방위산업, 국방을 현대화하는 것이 되겠고요. 좀 더 근대화시키고 첨단 무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쉽게 해서 우주 부대도 창설했잖아요. 네. 그 영어로 하면 로켓 부대가 되겠는데요. 그런 것도 창설했단 말이죠. 그리고 항공모함도 추가적으로 건조하기로 하는 등에서 이런 국방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로이터 통신의 주장이 아니라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따면 네. 중국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주장에서 예년 대비 30%까지 늘릴 수 있다. 그런 전망까지 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방위산 그런 관련된 이슈가 왜냐하면 지금 지정학적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요. 그런 것들이 핵심 의전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의 1인 어떤 지도체제. 네. 중국의 이제 법적으로 보면 집단 지도체제거든요. 규정상은 우선했지만 실제로 보면 1인 어떤 권력을 지도? 강요하는 네. 그런 것들이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KBS에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CCTV의 임직원들, 그걸 인민일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진핑 주석의 충성을 다 바친다 이런 걸 맹세해 보는 게 혹시 보신 분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 1인 지도 체제를 그러니까 강화하는 그런 관점의 어떤 두 가지 이슈가 이번에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중앙 권력 강화와 더불어서 이제는 또 지상군이 아니라 조금 최첨단된 기계 쪽으로 이제는 로봇군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국방 예산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관전 포인트나 뭐 혹시 보고 있는 종목들 의견들 어떻게 나옵니까? 네, 두세 군데 국내외 증권사나 그 언론의 시각을 보겠는데 한국투자는 양해 전후에 중국 증시라는 레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네. 양해 전에는 오히려 좀 강하다가 직후에는 조금 조정 보이다가 그 이후 다시 강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나금융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 증시 양해 잔세는 끝난 것인가 얘기하고 있고요. 증권시보는 중국 양해 투자 키워드에서 시장 관심 집중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국방이다. 이렇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의 시각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작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방위산업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 세계에서 탑픽을 하나 꽂으라면 딱 이거죠. 노스럽 그로만. 작년부터 워낙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거 사상 최고가 행진이거든요. 또 중국 한국동력 같은 것도 중국에 있던 항공 관련 기업의 엔진 그런 거 하는 회사. 네. 사이트만 들어가면 딱 아실 것 같고요. LIG넥스는 대표적 우리잖아요. 항공 관련주. 보안 관련주, 국방 관련주이기 때문에 LIG넥스는 이런 주식들 좀 꾸준히 보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네, 다양한 국가의 관심 종목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취향에 맞게 한번 골라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이영양의 딱이거 이영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